17,000건 정도 저희 센터로 상담 요청이 왔었더라고요. 한 10,000건 정도는 금품 체불 건들이 많았고요.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금액을 대충 합산해 보니까 약 5억 정도.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알아두어야 할 점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재홍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끝나고 밥 먹고 가면은 이제 이거를 알바비에서 빼겠다. 그러니까 알바비를 좀 밥이나 술로 대체를 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은근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통화로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되고,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서 체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제시했던 계약 조건 그거의 한 2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알고 있던 계약서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구두 계약을 원래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업계 관행이다. 구두 계약도 일단은 근로 계약으로 성립은 하게 됩니다. 구두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녹취라든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메모라든지 채용 공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증거로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으시겠죠. 구두 계약 시에 임금을 얼마를 주겠다, 어떠한 근로 조건을 사업주가 말을 바꿨다라고 하면 그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근로 조건과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안에서는 사용자가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겠죠.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날 아닌 때도 연락을 하고 사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저는 그게 좀 많이 피곤했어요. 한 번은 이제 사장님이 밤 11시쯤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네, 잘 지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한밤중에 늦은 시간에 전화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느냐 안 넘느냐인 부분이거든요. 사적인 연락이 업무 범위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 업무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자가 이걸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활용만 가능합니다. 사적인 연락을 했다라고 하면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이외에 활용을 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싸가지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장이 좀 화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맞고 도망쳐 나왔어요, 거의. 그 이후로 제 알바비는 그냥 사라진 상태로. 폭언이나 폭행, 아니면 폭행을 시도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형법에도 폭행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폭행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지속적인 폭언 또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폭언 폭행으로 신고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이 되겠죠. 영업을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급여를 받아야 되는 날짜가 지나도 급여가 안 들어오고 거의 막 늦게 답장하시고 거의 무시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진정을 넣으면 이 조정관 분들이 이 사건을 조금 파악을 하시고 나서 사업주에게 조정 과정을 저희가 거칩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그 돈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노동청 조사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랑 근로자를 모두 출석을 하게 하는데, 원칙은 대질 조사이지만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따로따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감독관에게 요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시 한번 사업주한테 이 돈을 언제까지 지급해라 라고 지급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사업주가 나는 절대 못 주겠다 라고 하면 이제 사업주가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는 거죠. 그 임금 체불로 벌금형이 나오게 될 거고요. 결국은 또 저희의 임금은 이제 저희는 또 이제 민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만약에 제가 노무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제가 임금 체불 당했을 때 저 혼자 노동청 가서 이렇게 다 진행할 수 있을까?
사실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직접 해결하시기 너무 막막하니까 그냥 내가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돕기 위해서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요. 청소년들의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된 상담을 해주고 권리구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친구 아니면 유선 상담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노무사가 배정이 돼서 언제든 자유롭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문제 해결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사회적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나보다 어린 사람을 조금 막대해도 된다. 아니면 내가 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 조금 깔려 있는 것 같고 청소년들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신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식이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사장님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법에서 정해져 있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사장님들이 모르시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사실 그 사람들이 그게 처음 겪는 사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좋은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